네, 먼저 일단 저희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전에 먼저 망고토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망고토익은 세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AI가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준다. 네,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그 문제를 풀면 정확한 점수 예측을 해준다. 근데 이 정확한 점수가 750점, 800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이 그 점수를 보면은 자기 수준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내 점수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공부하는 효율이 올라갈 것이고 목표에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유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망고토익은 웹사이트 전체가 반응형으로 구성을 해서 모바일 화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큰 화면에서 봤을 때는 네,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문제 추천과 문제 생성 부분을 맡은 윤여원. 네. 그리고 갔다 올라오시고요. 네, 그리고 메인과 점수 예측을 맡은 저 박근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원 추천과 어떤 노트 부분을 맡은 권현아. 그리고 별점 예측과 리뷰 게시판을 맡은 정동호.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네, 세상에 없던 나를 위한 문제 생성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만약에 단어나 어떤 문장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풀어볼 수 있으면서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저희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제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원 가입하는 부분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을 넘어가서 저희는 혹시 보노보노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보노보노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노보노 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 성공하면 회원가입 성공창에 쓰고 바로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노보노 네이버닷컴이고요. 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사전 정보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최초 1회 로그인 할 때만 이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2회 로그인 시부터는 바로 메인으로 넘어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빠르게 사전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은 진단 테스트로 바로 갈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네, 이 진단 테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진단 테스트는 저희가 총 10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문제는 이제 첫 5문제 그리고 뒤 5문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5문제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사용자가 풀고 나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용자에게 맞는 가수 문제를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로딩하면 넘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MF2가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네, 빠르게 문제 아주 잘 푸시는데 빠르게 풀고 나면은 네,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바로 프로필 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프로필 화면 넘어갔습니다. 역시 아주 정확한 정답률 40%, 오답 60%의 점수가 384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기의 실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84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HBM이라는 모델을 저희는 사용했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양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갈게요. 아까 너무 고맙게 전조에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결정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그 결정 트리,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합쳐서, 이런 약한 분류기를 합쳐서 강한 분류기를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하나로 묶는다. 그렇게 하면은 앙상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배깅과 부스팅인데 부스팅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배깅이랑 다르게 부스팅은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분류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분류기 1에서 2로 넘어갈 때 1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틀렸던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결정 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위에서 틀렸으면은 틀린 문제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잘 맞춰야지 하면서 가중치를 두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의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예전 모델과 다르게 이 라이트 BGM이 더 우월한 이유는
예전 모델들은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갈 때 이렇게 균등하게 뻗어나가요. 근데 라이트 GBM은 이제 균등하게 뻗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지를 이제 잎사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 와이즈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잎사귀 기준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초록색 가지를 생성하지 않고도 이제 더 정확하고 이제 손실률을 더 줄이는 그런 학습법을 스스로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불필요한 작업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가볍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큰 사이즈를 데이터를 다룰 때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요즘은 데이터가 워낙 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근데 이 라이트 GBM이라는 모델은 큰 사이즈의 데이터에 용이하고 그리고 가볍다는 점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이니까 큰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학습을 했던 이런 내역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0.72라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리드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토익을 푼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작업을 했던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어서 이제 핏을 시킨 다음에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훈련시킨 그 파일을 로드를 해와서 사용자가 새로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 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에게 또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에서 문제 번호와 뭐 사용자 데이터 이런 걸 구했지만 실제 문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다른 곳에서 이제 수집한 문제로 대응을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그 문제가 아니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오버피팅이 되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났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진단고사를 다 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문제 풀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문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다시 그만 풀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업데이트가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잘 풀다 보면 이게 막 400점, 막 500점 이렇게 가겠죠. 예, 그리고 문제 풀기에서 이제 MF는 나중에 PPT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성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GPT-2를 통해서 자신이 문장을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게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넣어 주시면은 이제 GPT-2라는 녀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0, 1, 2, 3 이렇게 하면서 학습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약간 옛날에 그 GPT가 뭐 소설 같은 거 쓴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문장을 여러 개 생성하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괜찮은 애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장에서 마스킹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답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 답에 비슷한 워드들 이제 워드넷에서 이제 또 가져와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좀 로딩이 좀 길어서 기다리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방금은 한 문제밖에 생성이 안 됐네요. 네, 한 5문제 생성되면 5문제 이렇게 다 풀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그렇고요. 다음으로 공부하기를 가시면은 5단 노트에서 자기가 틀렸던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여기서 토글 버튼을 누르시면은 북마크 페이지로 저 토글 된 부분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기로 가서 북마크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수집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문제를 학습할 수 있게 예, 프린트 기능을 넣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하기 쪽에서 이제 단어장을 가시면은 여기도 이제 좀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문제 추천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들어가는 과정이랑 이제 문제를 단어 추천을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과정이랑 단어 추천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 동시에 이제 수행이 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은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과정을 이제 분리하고 그다음에 단어장을 눌렀을 때 그 단어 추천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오면은 더 빠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어들은 출처가 저희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거기서 이제 단어들을 이제 뭐 품사 태깅을 해가지고 고유 명사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단어 뜻 같은 거 이제 가져오고 셀러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MF를 통해서 여러 그 사용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단어를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PPT를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썼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인 MF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유저 아이디가 이제 행이고 만약에 아이템 아이디가 이렇게 열인 그 행열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시키면은 이렇게 잠재 요인이 가득한 그 행열 두 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템 아이디의 그 잠재 요인이 가득한 녀석이고 하나는 유저 아이디의 잠재 요인이 가득한 녀석인데 그 이제 얘네 둘을 내적을 하면은 또 새로운 예측 R이 나옵니다. 그럼 이 예측 R을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5개의 문제가 신규 유저가 5개의 문제를 풀면 기존 유저 아이디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가장 비슷한 유저 아이디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제 비슷하네 그럼 얘에서 이제 얘를 찾고 그다음에 다시 그 예측 R 쪽으로 가가지고 또 가장 적합하다고 되는 이 밸류들을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예, 이제 그렇게 MF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코드는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GitHub를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거기에 minTest.py 쪽에 훅을 보시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케라스를 통해서 이제 했고 이벨리에이트 계산해서 이제 손실률은 이렇게 나오고요. 0.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포크는 2,000원으로 설정했고 그다음에 단어 추천도 마찬가지로 앞에 MF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율 0.22가 나왔고 이렇게 에포크 똑같이 2,000을 해가지고 손실률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은 다음 하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별점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을 구현한 정승목입니다. 우선 이제 뒤에 백엔드에 어떤 식으로 모델을 넣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망고토익이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산타토익을 오마주로 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구글 앱스토어에서 산타토익을 비롯한 영어 교육 앱, 뭐 해커스나 이런 단어 공부의 이런 앱들의 이제 별점과 리뷰를 뷰티풀스과 셀레니움으로 우선 프롤링을 했어요. 그 이후 전처리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치는 거다 보니까 잡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나 뭐 엔터키, 크크, 유유와 같은 한글 잡음, 흡수기호, 영어 다 제거시켜줘서 이렇게 결국에 남은 거는 저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뭐 유료라서 근데 유료이긴 하긴 한데 어쩌고 하고 별점, 이메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도 앞선저와 같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코엔엘파이의 OKT를 통해서 토큰화를 진행했고요. OKT 몰스라는 펑션을 통해서 형태서를 추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서라는 이제 언어 안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요. 이제 리뷰가 형태서 단위로 쪼개진 걸 보시면은 뭐 따로, 종이, 소비, 할, 필요, 가,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조사 그리고 명사, 동사의 최소 단위로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수 인코딩과 제로 패딩을 진행해 줬는데요. 둘 다 케라스 프리프로세싱 패키지 안에 있는 통선들을 사용했고 우선 정수 인코딩은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각 단어의 번호를 매겨주는 인덱싱을 진행을 했고 그 후에 제로 패딩은 케라스의 패드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각 단어에 대한 이제 제로 패딩은 케라스 패드 시퀀스를 통해서 모델에 넣는 데이터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맥스는 200으로 정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리뷰 평균 길이가 우선 제가 클로닝한 것들이 88개였고 200개를 넘어간다고 해서 모델이 딱히 학습하기에 더 좋은 그런 유용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막 친 것도 있고 그리고 200개면은 웬만큼 다 이제 클로닝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택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라 할 것은 보통 리뷰를 남길 때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이라 해야 되나? 2점, 3점, 4점은 별로 안 주고 뭐 엄청 욕을 쓰고 1점을 준다든지 엄청 칭찬만 하고 5점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굉장히 양쪽으로 편향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1점하고 5점인 데이터를 좀 많이 쳐냈는데 그래도 모델에 들어갈 때는 1.5점인 별점이 되게 많았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이제 케라스의 RNN을 사용을 했고 RNN의 특징은 이제 은닉층에 있는 전 은닉층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결과값을 그 다음 단계에서 받아와서 재기적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 심플 RNN이라는 이제 케라스 내의 기능을 사용했고 이전에 인베딩을 먼저 진행해줬습니다. 인베딩이란 뭐냐면 이제 모든 단어를 이렇게 아까 인덱싱을 하고 제로 패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벡터 차원이 너무 커져서 단어 이런 텍스트 분류 문제를 할 때는 용량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베딩으로 더 덴스한 이런 벡터를 만들어줬고 저는 이제 활성화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습니다. 뭐 시그모이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면 별점 예측이니까 이제 다중 분류여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온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연을 잠시 해드리고요. 리뷰 작성으로 뭐 광고 투입 덕분에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시간 짬 내서 공부하기 좋네요. 이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길수록 더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리센트 리뷰 프리딕트 보면은 5점, 61점 안 보이시겠구나. 61.4%의 확률로 5점이라고 내가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5점이 들어갔고 그런 삭제를 게시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삭제 기능 그리고 검색 기능도 있고요. 검색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주일 내 신규 가입자 수. 네, 방금 공부를이라는 걸 쳤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이 있고 다시 보고요. 네, 그 이후에도 아까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3명을 새로 가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총 4명이 됐는데 지금 번호까지 합쳐서 총 새 가입자 수 그리고 유저 전체 평균 그리고 앱 리뷰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게시판 그리고 이제 저희 망고 토익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 아까 트리 쪽 질문이 있는데 트리 쪽을 한 번 더 다시 써줄 수 있나요? 앙상블이요? 예, 여기서 그 라이트 GBM을 사용하신 이유가 아까 저기 초록색인 불필요한 정보를 네네. 이제 안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제일 좋은 데이터는 이제 한쪽으로 쭉 가는 데이터겠나요? 한쪽으로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류 모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정트리 해보셔서 알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정트리는 질문을 직접 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얘는 이제 그 질문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알아서 이렇게 갈라서 분류를 직접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갈라서 분류를 할 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선을 가르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갈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버리면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분류를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라이트 GBM은 잘 모르지만 네. 트리의 그 장점 중 하나가 그런 나누는 거에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 512개를 이제 9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정확히 반으로 나눴을 때의 예를 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가 만약에 한쪽으로만 생긴다면 네. 그런 트리의 장점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트리를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분류잖아요, 저희도. 예. 그래서 저도 그 분류를 할 때 그 질문을 고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네. 아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반반으로 구할 수 있게 그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직접 고르셨잖아요. 아니요, 질문은 거기 머신에서 직접 반반으로 나눌 수 있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반반으로 안 나누고 한쪽으로만 가는 게 그러면 한쪽으로만 가면 특이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라이트 GBM의 장점이 그거라면 네. 그거를 왜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장점이 뭐죠?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식의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반반으로 예, 나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해야지만 로그 네. N 속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기 장점이- 때문에 빠른 겁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 같은 사무들끼리 네.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모델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좋은 모델인지 이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있으십니까? 네. 네, 어서 나가시죠. 네.